미 연준의 FOMC 미팅이 있으면서 미국 증시의 흐름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 연준은 테이퍼링을 이번 11월에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행돼 왔던 이 양적 완화는 내년 상반기 내에는 사라질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1,200억 달러 자산 매입 규모가 빠르게 하락을 할 것이고요. 우선은 이번 달부터는 정부채는 100억 달러, 그리고 모기지 담보대 채권은 50억 달러, 그래서 한 달에 약 150억 달러를 줄여 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트랜지토리, 즉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유지를 시켰습니다. 자, 또 세 번째는 미 연준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 시대가 장기화될 수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 기대에 대한 이 상존하면서 지금 10년 국채 금리는 1.6%포인트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 연준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즉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의 강도가 높아지는 모습인데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다섯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시장은 미 연준의 스탠스가 증시 우호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스닥 위주의 상승을 여전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 연준의 FOMC 발언에도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미 증시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강세가 나타난 이유를 보면 경제 지표들과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럽의 라가드 ECB 총재가 컨퍼런스 발언에서 2022년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ECB의 금리는 0%만인데 이를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의 ISM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자, 예상치가 62였는데 크게 초과하는 66.7이 나왔고요. 전달 9월에 61.9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또한 미국의 민간 고용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57만 1천 명의 증가를 보이면서 전달 대비해서 크게 상승을 했고요. 예상치가 40만이었으니까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시장과 임금 상승률은 전반적으로 과열을 가지고 오지는 않겠지만 안정적인 소비를 예견해 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여기에 오늘 또 유가의 흐름이 크게 다르게 나타났죠.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4.5%나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재고 상승폭이 3.3만 배럴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80달러 수준 정도에서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의 단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경기는 안정적인 소비 성장으로 향후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에서 중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수 있겠지만 에너지 가격 및 비용 증가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보다는 안정적인 소비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상당히 높게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위주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경제 성장률이 3% 미만으로 나타나고 장단 금리차가 2% 미만으로 나타날 때는 골디락스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성장주의 상승폭이 두드러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지수별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을 보시면 다우존스가 14.6%, S&P 500이 7%, 나스닥이 23.6%, 나스닥 100이 26.3%, 러셀 2000 중소형주가 12.4%로 상당히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ETF들을 보시면 좀 지겨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미국 상장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다우존스가 DIA, IYY, DDM 2배 레버리지고요. S&P 500은 SPY, IBB, SSO가 2배 레버리지고 나스닥 100은 QQQ, QLD는 2배 레버리지, TQQQ는 3배 레버리지고요. 러셀 2000은 IWM, BTWO, UWM이 2배 레버리지입니다. 한국에서도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들이 상장이 돼 있어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코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성장주 위주의 상승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증시 상승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하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계속 좀 들고 가보는 그런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의 성공투자였습니다.